자, 지금 또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뉴스,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재 백신. 이번에 EMA, 그러니까 유럽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또 다른 부작용, 즉 백신 연관 질환 하나를 공식 인정하는 사태가 생겼는데요. 그 질환이 어떤 녀석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때는 바로 6월 12일 EMA에서 인정한 질환은 바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입니다. 이름도 뭐 누출? 모세혈관? 증후군? 괴랄하기 짝이 없는 이름인데요. 정확히는 캐필러리, 모세혈관, 우리 몸의 혈관인 정맥, 동맥 이런 게 있다면 각 조직, 근육, 피부로 큰 파이프가 직접 연결될 수는 없으니까 상수도관을 직접 가정집에 꼽지는 않잖아요. 가느다란 관으로 뭐 세세하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모세혈관, 다양한 장소로 산소나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세부 파이프가 되는 거죠. 이 모세혈관이 리크, 누출, 새다, 질질 싸, 이건 아닌가? 줄줄 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신드롬, 증후군, 뭐 이러이러한 증상이 짬뽕 돼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에서 뭔가가 줄줄 새서 기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 모세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모세혈관 벽이 맛이 가게 되고 구멍이 숭숭 나버린 모세혈관에서 물이 줄줄 새는 거죠. 원래 사람 몸의 혈관 안에는 적정량의 물을 담당하는 혈장과 이래저래 산소를 운반하고 면역을 담당하고 지혈을 담당하는 혈구가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수분이 줄줄 새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세혈관 주변의 조직으로 물이 다 들어가니까 손발이 띵띵, 팔다리가 땡땡, 장기나 신경은 그래도 뭐 영향은 없다곤 하지만 여튼 온몸이 마인부 마냥 푸푸 부어오르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웃겨 보이는 상태인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조직이 너무 부어버린 나머지 팔다리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이 내부 녀석들이 부풀어 커지려고 하는 걸 바깥에서 꽉 싸버리게 되는 꼴이 돼버리니까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내부에서 그냥 근육이 괴사해버리는 구획 증후군이 생기거나 피가 우리 몸을 돌고 돌려면 어느 정도 피의 양이 확보가 되어야 하건만 물탱크가 바짝 마르면 아파트 1층 수압도 골골골 하는 것처럼 피의 수분이 팔다리 조직으로 다 빠져나가니 정작 돌아야 할 피가 부족해서 혈압이 곤두박질 치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니까 주요 장기에 피가 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일이 나버리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저혈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욱 골 때리는 건 이렇게 혈관 밖으로 질질 새는 일이 1일에서 3일 정도 지속되는데 이 기간 동안 어찌어찌 잘 버티다 보면 갑자기 혈관 기능이 원래대로 확 돌아오더니 혈관 밖에 수분이 훅 하고 들어오면서 이번엔 정반대로 혈관 안에 수분이 너무 확 몰려서 폐에 물이 차버린다든지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심부전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팔다리의 문제로 부풀어버린 채 괴사가 생기거나 심각한 저혈압으로 인한 문제로 쇼크가 돼버리거나 그걸 버티면 폐에 물이 차거나 심부전이 오는 괴랄하기 짝이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요상한 병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병으로 뭔가 혈관벽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사람을 거의 죽을 뻔하게 만들 정도니까 아주 혈관벽이 맛이 간 게 아닌가 싶어도 또 며칠 버티면 다시 원래대로 기능이 돌아와.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봐도 딱히 혈관에 염증도 안 보이고 이상혈관이나 무슨 병 같은 것도 보이지도 않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딱 정해진 치료약도 없고요. 그야말로 버티도록 수액 맞추고 혈압 조절하고 하는 게 다죠. 반대로 혈관 기능이 회복된 경우에는 또 이뇨제나 이런 걸 써서 수분을 또 빼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하는 게 답니다. 다만 이 병이 보통 우리 몸에 균이 활개치고 다니는 해열증 같은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환자한테도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죠. 심지어 이상 면역 반응일 때 치료용으로 자주 쓰이는 면역 글로불린 치료에 왜 좋아지는지는 아무튼 모르겠지만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서 아니 이거 진짜 면역 문제 아니야? 라고 의심되고 있죠. 거기다 이 병은 진짜 아주 너무너무 엄청 희귀합니다. 1960년 처음에 이 병이 발견된 이후에 2016년까지 총 500케이스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서 진짜 1000만 명당 한 명꼴로 극히 드문 케이스로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런 희귀한 이 병이 아스트라제네카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지? 아재 맞은 케이스가 유럽서 대충 5천만 케이스 정도 되는데 이게 6건이 발생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겁니다. 통계상 1000만 대 1보다 높아져 버렸으니까요. 거기다 이 6건의 사례 중 대부분이 백신 맞고 4일 이내 발생을 했고 대부분 여성이 해당되는 데다가 3명은 이미 이전에 이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을 알았었던 사람들이라서 EMA에서 아재 맞고 나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이전에 이 병을 알았던 사람은 맞지 마라. 요런 안내 문구를 추가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진짜 대단하게
미안하기도 해요. 이렇게 계속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또 인정을 해서 공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 건 말고 지난번 혈전 문제도 그렇고 얀센도 사실 아재랑 비슷한 부분이 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드물게 얀센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지. 그리고 뉴스에 나온 30대 얀센 접종 후 사망 케이스 있죠? 이 사람도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니까 만약에 사망 당시의 상태가 이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면 조심스럽게 이게 백신에 의한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뇌피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밝혀진 사인은 아직 없으니까요. 자, 정리하자면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아주 희귀해서 1000만 명당 1명꼴로 나오는 병입니다. 아재 맞고는 그거보다 높은 비율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진짜 확률이 낮긴 낮아요. 근데 만약에 맞고 나서 몸이 급격하게 무게가 확 늘거나 팔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한다면 이 질환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빠른 응급실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